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월세 상한제 사실상 실패했다. 이 바로 독일 베를린시 이야기입니다. 이 독일도요, 집값 급등 또 높은 임대료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베를린시는 월세를 묶어놓는 상한제 제도를 실시했죠. 자, 그런데 이 독일 헌법재판소가 전면 무효를 결정한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이중 규제 명분을 들었는데 속내를 보면 역효과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베를린 경우에는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대도시인데 이 주택 공급은 계속 부족한데 바로 이 월세 상한제 시행에 임대인들은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은 외곽으로 쫓겨나갔고요. 결국 베를린 인근 지역 월세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베를린의 상황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정책은 더 정교하고 더 많은 준비와 또 사후 보완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5월 25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연구소 소장 정철진입니다. 윤정민님, 주식은 첩첩산중. 하나 넘으면 또 하나, 힘들게 넘고 나면 또 더 큰 산이 앞을 막으니까요. 이 답답한 마음 목돈연구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런지요. 많이 아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마음은 치료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계좌 치료가 어려워요. 이 계좌 치료는 진짜 이 큰 산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요, 이 멘탈이 거의 70% 차지합니다. 뭐 골프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다 멘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결국 멘탈이다. 저희가 마음을 조금씩 또 차근차근 어루만지고 치료하면서 멘탈을 회복시켜주고요.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계좌까지 회복되기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1836번님, 이 강변에 앉아서 경제 이야기를 들으니 한강변 이렇게 뛰시는 모양이에요. 새로운 기분이 드는데요. 경제 용어가 좀 어렵지만 잘 설명해 주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달러 약세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경제 용어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갑자기 달러 약세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런 또 엄청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은 원칙대로 하면 원화 강세가 되겠죠. 그렇다면 요즘에 막 유가도 오르고 비용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수입 물가를 좀 낮추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우리 서민 경제에서는. 그냥 그 정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요. 사진을 캡처한 뒤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구현진의 식센스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아파트 이야기 해보는 아담 코너 있습니다. 박성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나 혼자 번다.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의 싱글 재테크 살펴보는 시간이죠.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함께합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주식시장, 상승과 하락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주식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6가지 팁을 통해서 해답 찾아보겠습니다. 구현진의 식센스. 현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 또 오늘도 힘을 쓰지 못하고 지루한 보합 장세를 보였는데요. 이럴 때 참 시간이 안 가나 싶어요. 왜 아직도 수요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5월 말 왔잖아요. 네. 진짜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이게 1월 한 둘째 주부터 시작돼가지고 얼마입니까? 벌써 5개월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는 짜증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지금 짜증이죠. 저도 짜증이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달리는 거예요. 프레스트 검프처럼. 매일매일. 토할 정도로. 진짜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죠. 네. 일을 폭발할 때 여러분들 달리십시오. 지금 아까 우리 한강변에서도 계시는데 뛰어야 돼요. 숨이 턱턱 막힐 제가 아는 정도로. 친구한테 그 비법을 전수하니까 뛸 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언젠가는 먹고 뛰어야죠. 언젠가는 우리 시장이 힘찬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준비한 곡은 뭐죠? 언젠가 코스피 다시 오르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 코스피 다시 오르리. 코스피 3천 무조건. 좋네요. 네, 이상은 씨의 언젠가는이라는 노래를 개사해봤습니다. 네. 언젠가 코스피 코스닥 다시 오르리. 네. 3천 무조건이 아니라 4천 무조건. 4천 코스피. 4천까지 보시는 코스피 건가요? 4천 무조건. 이상은의 언젠가. 노래 좋았어요. 네, 저의 또 18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정말요? 네. 하고 제가 이제 대학 때 당구에 좀 몰두했을 때 당구장에서 늘 이 음악을 들었던 이제 그런 기억도 갑자기 나는데요. 이 소장님의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겁니다. 언젠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계좌도 언젠가는 무조건. 언젠가는 오르길 바라면서요. 첫 번째 소식은요. 네, 미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 4월 신규 주택 판매도 전월비 6%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 점이 부각되면서 지난밤 미 10년물 금리가 1.5%대로 내리고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소장님, bad news is good. 나쁜 네. 소식은 좋다가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bad news is good. 나쁜 소식이 나왔을 때 주식이 오르고요. good news가 is bad. 좋은 소식 나왔을 때 떨어지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렇다 네. 하면서 또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뉴스를 봐야 돼요. 이 bad news is good, 그러니까 bad is good, good is bad 하는 그 뉴스는 네. 딱 두 가지 정해져 있어요. 오. 첫 번째가 고용 관련한 뉴스. 얘를 봐야 돼요. 고용 관련한 고용 뉴스. 관련. 그러니까 5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거는 이건 bad bad예요. good good.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요 지표는 잘 나왔어야죠. 예. 그런데 상당히 흔들렸다. 특히 4월 신규 주택 판매 이것도 약간 좀 묘한 뉴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묘하다. 지금 미국 부동산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진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집값이 솟고 있는데 뜬금포로 갑자기 뜬금없이 신규 주택 판매는 또 안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약간 헷갈렸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에서 이런 모습들이 네. 나왔다. 주식은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러니까 그 뉴스도 뉴스 나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배드 뉴스였는데 시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배드 이스 배드이 네. 나왔다라고 이제야 하는데요. 이해가 되네요. 근데 요거에서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네. 고용 관련한 이제 실업률 지표는 굿 나오는 경우는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좋아진다는 건 결국 뭐가 가까운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가까이 오고. 테이퍼링. 테이퍼링. 네, 인플레이션이 가까워진다는 그 뉴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이 두 개 뉴스를 꼭 반대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요.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미국 기술주의 강세는 끝났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미 대형 기술주의 비중이 너무 커서 더 투자하기 어렵고 경기와 물가 회복에 베팅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반도체주를 집중 매도한 걸까요? 그러니까 UBS 리포트 때문에 집중 매도한 건 아니더라도요. 네네. 그 내용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봤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반도체라든가 기술주가 뭐 업황도 좋고 실적도 전망도 좋고. 좋고 실적도 좋고 네. 흠이 없는데 계속 팔고 못 오르고 있는데 그 U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의 비중이 너무나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가기가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찼기 때문에 주식이란 게 항상 그래요. 못 오르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내려옵니다. 건가요? 네. 네. 못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 돈은 한정돼 있고 여기서 더 못 간다고 하면 큰 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데로 떠나가고. 팔고 좀 더 먹을 수 있는 데로 옮기는 이제 그런 게여서 비중 축소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20%대까지는 줄여야 되고 그럼 뭘로 갈아타야 되느냐? 이제 백신 때문에 다 튀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나오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 소비주, 또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걸 요즘은 이제 고물가주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리포트들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고물가 영역, 고물가주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증권사의 투자은행의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할 필요도 그렇죠. 없고 그냥 부안해동할 필요도 하나의 없지만 일종의 의견이다. 네. 그래도 지금 반도체와 기술주에 투자한 분들은 정말 답답하죠. 흠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데 자꾸만 팔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네. 그런 이유들을 한번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끝까지 승부를 보리라 아니면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럼 나도 조언을 받아서 옮겨야 되겠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리포트를 좀 참조하는 정도로 네. 보시면 되겠네요. 네, 한번 그런 거 보세요. 왜 지금 기술주가 좋은데 못 오르느냐. 네. 여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좀 스터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최근 비트코인 공포지수는 130으로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때 미국 증시 공포지수가 85였던 걸 비교하면 무려 50%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 코로나로 폭락했던 주가가 그 후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이제 규제 요인이 이미 반영된 코인 시장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기에는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인 시장 관련해서는 불분율이 있죠. 올라도 왜 오르는지를 알 수는 없고요. 네. 네,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를 사후에 맞춰보는 형식인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올랐을 거야를 이제 추측하는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인이 여기서 다시 좀 힘을 내려면은 지금까지 했던 그 시장을 떨어뜨렸던 거에 역순으로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역순으로 풀려야 가령 된다. 일론 머스크가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먹는 거라고 해서 테슬라를 결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자동차를. 네. 그 문제가 뭐 대체 에너지로 해결이 된다든가 중국에서 채굴이랑 거래를 지금 완전 전면 금지 타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또 풀린다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풀려 나갈 때 다시 대세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 비트코인의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 떨어뜨린 것들의 그 악재가 풀리는 거죠. 그래야지만 오를 수도 있다. 대세 상승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현진의 식센스였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습니다. 언제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기다릴까? 집값과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아담. 부동산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며 입지 분석 전문가 박성애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입니다. 제가 이제 기자 시절부터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참 많이 만나보고요. 또 이제 요즘도 만나고 하는데 네. 이런 외적인 네. 외모의 모습만 보면 우리 박성희 전문가는 결이 좀 다르세요. 네, 그동안에 어떤 부동산 판에 있는 어떤 네. 그런 분과는 좀 많이 좀 조용조용하고 네.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처음 네.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네. 좀 네. 어떤 부동산의 업황에는 잘 안 계실 분 법한. 그전에 그 기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니요 기자가 아니라 제가 기자 시절에 이제 많이 네.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 많은 네. 좀 많이. 외유 내강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외유 내강이라는 거예요. 제 네. 말씀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좀 이야기해야 될 게 많은데 많아요. 네. 지금 화두가요. 네. 결국 주택임대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올리게 했었던 거에 뭐 트리거였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겠죠. 유동성에 그렇겠죠. 뭐 네네. 공급 부족에 이런 것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의 대대적인 네. 제도 보완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지금 네. 이제 더 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혜택을 일단은 줄인다라는데 네. 혜택 축소부터 좀 볼까요? 뭘 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사 공급 대책하고요.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빨라야 4, 5년 입주까지 생각한다면 네. 이렇게 돼서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카드로 주택 임대 사업자의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유통 물량이 많아지니 집값이 그렇죠.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정부 당국의 입장인데요. 네. 그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160만 가구 그리고 네. 서울에는 51만 가구에 꽤 많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다주택자겠죠. 임대 그렇죠. 사업을 했으니까. 네, 다주택자인데 그래서 이 자동 말소되는 물건을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네.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게 맞나 봐주세요. 네. 이분들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서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혜택을 초반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대출도 많이 할 수 많이. 있었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면 합산을 배제해주고. 배제했고 양도세가 좀 중과가 어마어마한데 예. 이것만 마치게 되면 이분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네.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가 예. 있는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이제 난 안 하겠다. 네. 다 하고요. 일단 기간을 네. 채우고 나온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약속은 네.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6개월 안에 팔아야 된다. 네.
현 제도상에서는 예, 뭐 자동 말소가 되더라도 네. 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매도할 때까지 그 기한에 제한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승장을 충분히 예, 지켜보다가 매도 타이밍을 이제 선택을 해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렇죠. 네. 예, 그 기간 제한이 없는데 네. 6개월 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라는 카드를 많이 시작거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6개월 안에 팔라는 건데 네.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한다. 그리고 임대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라는 네. 어떤 엇갈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이거 추진을 하고 추진 있는데 중이고. 추진 중인데 네. 우리 박성현 전문가가 보기에 만에 하나 이런 임대 사업자가 있다면 네. 하고 6개월이야 정말 이제 네. 강력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네.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양도세 중과가 된다면 네. 이분들은 양도세 중과 최대 6월 예, 그 포인트. 네.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 예, 그 지방세 양도세로 합치면. 내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그 임대사업자의 물건 중에서 대부분이 비아파트예요.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비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의도하는 물량, 시중의 물량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 네.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통계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도? 정부도 뭐 모르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네. 일정 부분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 채찍으로 또 상징적으로 활용하는 바도 없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왜 임대 네. 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줬느냐. 네, 이렇게 네.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그렇게 했느냐. 만들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볼멘 소리에 대한 어떤 그 대응책으로 또 이런 그것으로? 것들을 활용을 근데 했을까. 지금 좀 보면 이게 될 것 같은데요. 6개월 안에 이제 네. 무조건 매매 팔지 않으면 네. 기존에 약속했던 이제 양도세 이 중과의 배제 혜택을 네. 못 받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임대 물량이 적어지고 그렇죠. 그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등의 물량이 이제 어떤 불안으로 야기가 될 수 있겠죠. 공급 네. 물량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실상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의 주거 불안정이 또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네. 앞서 독일 베를린시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베를린시가 계속 네. 이게 발전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러니까 인구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만큼 공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네. 공급은 항상 늦잖아요. 지금 서울도 베를린의 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네. 보이고 있는 거죠. 성장하는 그렇죠. 도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임대 시장이 전체 임대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 시장은 10% 내외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민간 시장의 물량을 막아버리거나 혹은 좀 민간 임대 사업자가 이제 어떤 테러를 막거나 혹은 이제 비정상적인 시장을 이제 유도하게 된다면 네.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임대가 필요한 그런 저소득층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또 그래서 또 전월세 상한제도 우리가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예. 이 공급 자체가 계속 이게 그렇죠. 묶이니까 근원적인 예. 문제가 일단 서울 수도권 시장의 임대시장도 공급을 네.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오고 네. 이게 2023년에만 공급이 입주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데 좋죠. 참 이 정부도 안타까운 게 여기 LH 사태가 네. 터지면서 터지게 되면서 공급이 이제 원하는 시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급 시그널을 여러 가지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사 공급 대책을 비롯해서 기타 뭐 3기 신도시 그리고 공공 재개발, 공공 네. 재건축, 도심 고밀도 개발 등등 여러 가지 루트로 사업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오늘 서울시장이 발표한 여러 가지 그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에 네. 대한 어떤 그 규제 완화 대책 이런 것까지 해서 그 공급 시그널을 계속 주고는 있지만 당장 2, 3년 안에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즉 공급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민간 임대 시장까지 이제 정부에서 묶이죠. 관여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전세 시장까지. 네. 그 3기 신도시 좀 빨리 추진했었어서 그게 그렇죠. 이제 말 가령 골든타임, 2022년에만 뭐 입주가 뭐 진짜 조금, 가능했다면 네, 예. 아쉬운 부분이죠. 예. 네. 왜냐면 지금 2021년이니까 한 1년 반 내에만 입주 네. 분양이 아닙니다. 입주만 입주. 된다라고 하면 네. 상당한 공급량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나갈 땐 좀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과연 어떻게 이 정부가 이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 축소를 처리하는지가 이번 주 뭐 다음 주 내에는 결정이 네. 나겠죠. 그 다음은요. GTX 이 디노선 이 이야기도 지금 네. 굉장히 복잡하고 큰데 좀 네. 이게 내용이 GTX 디노선이 예. 기존에 이제 그 서부권의 경기 서부권에서 이제 기대하던 바는 서울 그리고 특히나 강남으로 강남까지. 직결되는 그런 노선을 기대한 바 있는데 예. 사실상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확 축소가 되었죠. 부천까지만. 네. 네. 예, 그래서 이 안을 놓고 굉장히 많은 갈등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네. 용산까지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산까지요. 용산까지.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용산 안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이제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GTX D 노선 관련한 뉴스도 네. 이게 이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거기에 또 그 지하철 이게 현재 정말 김포가 너무나 골드라인이 심각하잖아요. 예. 정말 심각합니다. 예. 불량짜리거든요. 경전철이. 예. 뭐 지옥철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안 네. 좋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얘기도 오늘 지금 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내용은 그거는 다음 네. 주에 해야 될 것 그렇게 해야 같아요. 될것 정리를 같습니다. 해서 네.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집 다 찾는데 다 오르고. 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점에 내 집을 마련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네. 살면서 가치가 오르는 곳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정말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떤 하락기가 왔을 시에 네. 최소한 우리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지역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건 실수요자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다양한 또 특히나 서울시에서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비롯해서 초기의 재개발 구역들 그리고 네. 어떤 해제된 구역들이라든지 이런 낡은 빌라들까지 지금 상승의 시그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서울이 많이 오를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가 시장은 저가 시장대로 고가 시장은 고가 시장대로 많이 오를 텐데 네. 서울 안에서 이제 입주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서울시장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싸니까 어렵다기보다 비싸죠. 네, 네. 뭐 네. 비싸서 어렵죠. 비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중에 조합 설립이 시작이 되는 곳 혹은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것이 좀 상승폭이 클 텐데 네. 일단 그런 곳 접근 하지가 않기 때문에 젊은 이제 2030 분들은 네네. 그래서 결국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7월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3기 신도시 청약을 이후로 해서 이 인근 지역에 청약에 실망한 분들, 청약을 포기하신 분들 아마도 경쟁률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워낙에 물량이 적어서 네. 50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청약에 실망한 사람들이 그 인근 지역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게 되면서 그 인근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그렇죠. 아, 3기 예. 신도시를 예. 포함한 하남이라든지 남양주, 부천 지역이라든지 네. 고양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들 인근 지역,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워낙에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리모델링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1기 신도시의 시세 상승폭도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망의 개통이 예상되는 곳, 뭐 7호선, 8호선, 4호선 이런 곳들, 많이 이야기해 주셨죠. 가시화되는 곳들, 네. 그리고 7월에는 또 그 유의미한 그런 정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DSR 규제를 할 겁니다. 네. DSR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네. 결국에는 그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이 DSR 규제로 인해서 6억 이하의 아파트로 실수요자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수도권의 6억 이하의 아파트의 오름폭은 아마도 가파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7월부터 이제는 전체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시세 기준이죠. 네, 시세 기준입니다. 6억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DSR을 예. 이제 칼같이 적용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6억 밑은 네.
대출 여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6억 이하의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항상 이게 규제가 나오면 그 풍선 효과가 항상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풍선 효과를 받을 곳에 미리 내 집 마련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올 7월입니다. 네. 이 DSR 실시되는 그래서 6억 이하 쪽에 6억 관심. 이하. 네. 자, 이쯤에서 퀴즈를 바로 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부터 전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는 이것이 적용되는데요.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도 하는 이 제도의 영문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1번 TMI, 네. 2번 DSR, 네. 3번 SBS. 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올 여름입니다. 이제 7월부터는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이 DSR이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대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이 제도. 1번 TMI, 2번 DSR, 3번 SBS. 오랜만에 우리 박성희 전문가가 늘 문제를 어렵게 항상 난이도가 높았는데 오늘은 좋네요. 네. 정답은 샵10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부동산 전문가 박성혜 씨와 함께 했는데요. 노래를 또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의 선곡은 성시경의 I love you. 내 집 마련 이젠 용기 내서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4. All right. $4. 오케이, 땡큐. 오케이, $4. 김도한의 4달러도 8달러로 불리는 비법.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Hello, bye-bye. Everybody looking at me, but I don't mind. 'Cause damn straight, righteous as what? Hungry like a wolf, gonna get me some. Come on now. 어느덧 let's work. 600만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1인 가구. 그중에서 2030 밀레니얼 세대가 35%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행복한 일상과 경제적인 자유를 함께 누리고 싶은 우리의 밀레니얼 세대. 그들의 저축화, 재테크, 또 유용한 생활 정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나 혼자 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희은 기자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출장도 뭐 갔다 오고 일도 많고 제주도로 갔다 왔죠. 네, 제주도 잘 있습니까? 출장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 제가 그 월정리 해수욕장 그 인근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왜 간 거예요?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 투자로 이제 순자산 21억 원을 달성하고 제주도로 가서 이제 파이어족이 되신 분을 이제 캠핑장에서 인터뷰하러 다녀왔는데 바닷가 앞에서 인터뷰를 했죠. 네. 부럽더라고요. 뭐 그분과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까? 양갈비를 구워주셔가지고 숯불에 본인의 그 집 앞에서? 본인의 그 캠핑장 앞에서? 집에서 매우 가까운 그 김영 해수욕장 캠핑장이 유명해요. 그 캠핑장에서 텐트를 직접 치셔가지고 이제 숯불에다가 이제 고기를 구워서 가족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모습을 거기에 신은 기자가 함께한 거예요. 그렇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함께한 거죠. 파이어족. 제가 이제 항상 신현 기자를 거의 한 달 못 만났지만은 뉴스를 많이 봅니다. 저 파이어족 전문 기자예요. 신현 기자가 돌아가면서 지금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이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이어족도 있지만 또 수많은 또 파이어족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분들도 있잖아요. 실패한 분들도 계시겠죠. 네. 한번 그런 분들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실패자를 한번 인터뷰해볼까요? 그 파이어족 거의 근사치로 갔다가 안 됐던 분들, 그분들의 경험담도 함께 해주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가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와 함께. 자, 오늘의 주제 뭡니까? 오늘의 주제. 네, 오늘은 유튜브나 틱톡 같은 온라인 플랫폼 성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촬영 스튜디오나 파티룸, 사이드잡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직장인이 소규모 창업 개념으로 일을 하면서 병행해서 이제 수입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많이 들었고요. 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용했는데 그곳이 또 그곳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대여, 공간 대여라는 뭐 그런 내용이죠. 네. 공간 대여. 예. 네. 예. 맞습니다. 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인터뷰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이게 공간을 여러 군데를 대여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 이제 뭐 각지의 스튜디오를 예약하려고 이제 뭐 둘러보고 이용해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느껴서 네. 그렇게 취재한 부분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공간 대여가 정말 많아졌다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원래도 막 늘어나는 수요였는데 네. 코로나19로 더 네. 뭐 커진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은 뭐 워낙 성장성이 높은 이제 분야였는데 사실 뭐 유튜브, 틱톡 같은 영상 플랫폼 엄청 커지고 있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온라인 강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비대면으로.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SBS 방송국처럼 세트장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라든지 소규모 기획사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공간을 대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쇼핑몰 상품 촬영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강의 촬영을 하려면 공간을 대여를 하는데 네. 이제 개인들도 이제 꼭 이런 수요가 아니더라도 또 생일 파티나 친목 모임 이런 것들을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하면 좀 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네. 그래서 파티룸 빌려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전반적으로 수요가 여러 영역에서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요 공간 대여 이 스튜디오는 뭐냐면 네. 이제 사물놀이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북을 치시나요? 네. 어. 제가 북을 맡아 어떻게 알았어요? 왠지 북치는 북일 것 아저씨로. 같은, 네. 그래서 뭐 꽹가리 치고 막 장구 치고 했는데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재동에서 한 그 스튜디오를 빌려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했는데 그 스튜디오가 결국 이런 구조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런 스튜디오들 이제 가보셨겠지만 대부분 무인으로 네. 아무도 상주하지 않고 맞아요. 아무도 예, 없어요. 운영이 되고요. CCTV로 다 보고 있죠. 네네. 그렇다 하면 이제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직장인들이 운영을 한다는 얘긴데 네. 이제 뭐 보시다시피 CCTV로 이제 주인이 보고 있거나 네.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네. 운영주와는 이제 메신저로 실시간 맞습니다. 이제 소통하는 네. 그런 형태고요. 저도 현장에서 주인 얼굴을 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 네. 스튜디오와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분도 누구한테 이제 받은 거죠. 월세로. 그렇죠. 임대를 한 거죠. 예. 예. 그걸 재임대를 하는데 네. 이제 그거에 이제 거기서부터 다양성,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대를 할 때 이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계약상 뭐 명시를 하긴 해야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돼 있는 분들이 네. 소유주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잘 상의하시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데요. 예. 이게 이제 내부 시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이 네.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파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음료나 다과를 해 먹을 수 있는 조리 시설 뭐 아니면 뭐 연습 공연 연습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음료 같은 거는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기본 시설이 돼 있고 또 테이블, 의자, 소파 같이 앉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음악이나 이런 걸 연주한다면 이제 방음 장치가 돼 맞아요. 있어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스피커, 파티에 사용할 수 있는 향초, 소품, 뭐 꽃, 그림 이런 장식들까지 굉장히 훌륭하게 갖춰놓은 곳들이 많고요. 네. 근데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요즘 영상 촬영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죠. 유튜버들이 정말 네. 뭐, 네. 예. 그래서 이제 크로마키 사용할 수 있는 그 뒷 배경부터 시작해서 영상에 예쁘게 나오도록 네. 그 소품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쓴 곳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 예약 스케줄을 제가 이제 예약하려고 보면 거의 매일 시간대별로 예약이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대를 할 때 네. 내가 드리는 임대료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이게 약간 설상가상 더 내게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네.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네. 그렇지 아니면 뭐 석 달에 3번 가거나 이러니까 이렇게 뭐 더 내도 그냥 더 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이 이거를 그 공간의 오너가 그러니까 그 직접 하지 왜 이거를 임대 재임대를 하냐 이럴 텐데 네.
그 소유주들은 한 번에 딱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고 네. 이런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센스라든지 또 귀찮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월세를 한 번에 받는 게 훨씬 더 네. 편리하긴 하죠. 예. 하지만 이렇게 조금 부지런하게 그걸 내가 이제 2030이 하는 거죠. 네, 공을 들이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재임대하는데 그때 마진을 상당히 붙여서 네.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뭐 이런 분들이 거의 매달 200만 원 이상이요? 네. 남길 이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네. 몇몇 분들에게 네. 여쭤봤어요. 네, 네. 도대체 얼마나 버시는지. 네, 네. 근데 대기업 직장인의 월급의 2배 이상 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하신다면 네. 본인 월급보다 더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 대략 공간 대여하는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도 네. 뭐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인기가 있는 곳들은. 예. 제가 네. 봐도 요즘에 유튜버가 진짜 많고 정말 많죠. 과거에 이제 집에서 막 하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네. 그 영상 이제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크로마키를 다 네. 깔아야 되고 하니까 그것도 집에서 네. 하면 바깥에 뭐 소음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잘 차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스튜디오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가면은 이제 유튜브 촬영 전용으로 카메라라든지 이런 마이크, 모니터 이런 네. 것까지 다 돼 있어요. 조명까지.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외부 소음도 들어오지만 네. 본인이 소음을 그렇게 내요. 이렇게 보면 막 아, 키보드도 치고 막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너무 이 층간소음에 방음이. 중요하고 요즘은 네.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크잖아요. 집에서 맞습니다. 기타도 못 치고 막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다 이렇게 네. 친구들끼리 스튜디오를 바로 가는 이제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알려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립니까? 그렇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를. 네. 이게 이건 뭐, 온라인 네.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용이한데요. 이런 것 이제 창업을 좀 고민하신다면 SNS를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네.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인스타는 해시태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공간에 이제 내가 연출을 하는 거죠. 파티룸이라면 이런 파티를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풍선 달고 막 이런 것들을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에 해시태그 달아서 네. 이제 정보와 함께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많은 친구들이 예약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이 공간 대여 플랫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 여기도 또 플랫폼이 이미. 네. 수수료 내고 여기 들어 입점하면 이제 내가 비록 수수료 내지만 마케팅 따로 안 해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적극적으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 그런 것들 내가 못하겠다 생각하시면 플랫폼에 입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저 같으면 이제 뭐 너 그런 공간 아는 데 있냐라고 이제 전화를 한다거나 아, 그 지인에게. 후배들에게 네. 지인에게 하겠지만은 네.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인스타에서 검색만 해보셔도 해시태그를 찾든지 네. 아니면 아예 이런 공간 대여 플랫폼이 네 있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의 같은 생각이 들지만 네. 또 세상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꼭 주의할 점, 네, 어려울 잘 점. 따져보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거 센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플랫폼 들어가서 본인이 한번 보시면 돼요. 남들은 어떻게 갖춰놨는지. 그래서 내 경쟁 포인트를 조금 가미해서 차별화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입지나 시설 같은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간을 일단 역세권이어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전용 주차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네. 인근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근데 무엇보다 채광이 잘 들고 외부 소음 차단이 잘 되고 또 방음 시설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이제 근데 편리하다는 이런 거죠. 곳이면 이미 자기가 처음 네. 임대할 때 그 임대료가 비쌀 텐데. 이 그렇죠. 일반적 네. 보통 보니까 평범한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원룸이나 1.5룸을 대여해서 거기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살짝 추가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죠. 인테리어 비용을 뭐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아주 많이 들여도 뭐 한 2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들이면 네.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약간 비싼 게
네. 또 더 비싼 임대료를 시간당 재임대료를 더 받을 많이 수가 예, 시간당 받을 수 내가 네. 장비를 갖출수록 더 네.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또 네. 화장실 같은 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내부에 없고 네. 뭐 건물 이제 뭐 막 올라가야 되거나 네. 이러면 조금 네. 불편해하고요. 제가 북을 칠 때도 화장실이 없었어가지고 아, 지하였었거든요. 네, 올라가서 그거 좀 옆집 불편하죠. 커피숍에서 갔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네,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네. 곳이 인기가 더 많고요. 비싸죠. 네. 또 고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이 촬영 장비 이런 거 가진 친구들은 불편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곳을 이제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냥 생각해 보시면 약간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된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피드백을 잘 해줘야 됩니다. 문의가 들어왔을 때 네. 즉각적으로 응답이 가능해야 되고요. 예. 예,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즉각적인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의를 줄이려면 현장에서 본인이 약간 그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놓는 거죠. 예. 사전에 가면 이제 뭐 안내가 다 돼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요즘 친구들은 알아서 읽어보고 잘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백서 같은 걸 하나 놔둬야 되겠네요. 보통 네. 가면은 이런 종이를 이제 설명을 네. 써서 이렇게 놔둡니다. 아 있습니다. 코팅된 그게 있어요. 네, 딱 그걸 코팅된 보고 종이가. 예, 네.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업무를 하는 샐러리맨은 네. 쉽지도 않겠습니다. 그 잘 생각을 즉각 해보셔야 대응하는데. 되는 네, 거예요. 네. 약간 그 내가 뭐 회의를 장시간 한다 아니면은 뭐 그 업무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이 좀 어려운 직장을 다니실 경우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좀 내가 좀 여유가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걸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쉽다. 분들 있잖아요. 너무 쉽다. SNS를 내가 있습니다. 좋아한다. 네. 이러면 굉장히 맞는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혜영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퀴즈 정답은 2번 DSR이었죠. 올 7월부터 시세 6억 이하 이상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당첨자는 성격표 확인하세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